네, 현재 시간 2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 양시장은 파란불, 코스닥은 큰 하락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합권 안에서 파란불이 양시장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장 또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시장에서의 핫 이슈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진단 상황실 레모니서치 김민수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김민수 대표님과 세 가지 상황실을 통해서 시장을 알아볼 테고요. 첫 번째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환율 효과까지 사라진 현대차 그리고 기아입니다. 참 미국의 IRA 그 법안 이야기가 나온 이후부터 날개없이 좀 추락하고 있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 현대차랑 기아인데요. 오늘도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김민수 대표님 오늘장 하락 그리고 최근의 흐름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네, 현대 기아차는 지금 실적 참 잘 나왔는데 좀 때를 잘못 만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참 운이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그렇게 잘 나온 실적 남들보다 선방했는데 전혀 알아주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차 안 팔릴 때가 됐다. 경기가 후퇴한다라는 쪽에서 부각을 받다 보니까 거기서 가장 크게 우려감이 큰 대표적인 내구재 관련된 회사라고 봐야 될 걸로 자동차 회사다 보니까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IRA 법안 관련된 얘기도 물론 있지만 아니 IRA 법안에 들어가는 네. 포드나 GM도 지난 금요일 날 미국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적으로 이게 원인이 돼서 하락한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글로벌 트렌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부터 모두 다 지금 관점이 썩 좋지 못하다는 게 지금 그대로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IRA 관련된 쪽에서는 연말에 또 하위 규정이 이제 보완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기대감은 없는데 네. 그중에 그래도 한국에서 원팀이라고 하죠. 이제 또 원전에도 원팀, 네 그리고 또 자동차 쪽에서도 원팀, 이 IRA를 극복하자라고 하면서 전방위적인 로비를 펼쳐가고 또 저희 입장을 많이 설명한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제발 좀 성과를 냈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에서 또 이제 글로벌 전기차 쪽도 내년 가게 되면 좀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안 좋으면 또 약재는 한꺼번에 이렇게 다 나오네요. 맞아요. 네, 특히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일몰됩니다. 올해 말로 일몰이 되고 내년에 연장될 것이다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아직 그 부분은 지방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안 들게 되면 이렇게 이제 보조금이 없는 상황 쪽에서 과잉 투자가 됐던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 또 전기차 배터리 회사들도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하겠죠. 네. 이게 대해서 그러니까 자꾸 중국 업체들이 미국과 함께 또 합작 공장을 짓겠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미국에서 또 거 봐 잘못하게 되면 IRA 좀 풀어주게 되면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강화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도 높은 것 같고요. 게다가 뭐 테슬라 얘기, 테슬라는 전혀 관심이 없네요. 네. 요즘 다 트위터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머스크 CEO는 계속 주식 팔아버리고 그러면 좀 재미가 없는 상황들이죠. 이런 쪽에서 특히 환율 효과도 얘기를 나오는데 솔직히 환율 효과 같은 경우는 자동차 쪽이나 환율에 따라서 그만큼 이득을 봤던 업체들 쪽에서 예전부터 그렇게 크게 안 쳐줬습니다. 이거 일시적인 걸 거야.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그 부분 가지고 너무 기대를 하기에는 좀 그것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진다. 이거 가지고 주가 하락하는 요인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좀 걱정했고 이번에 하락에 가장 많이 꺼내는 게 IRA 이야기였는데 김민수 대표님이 IRA 법안 수혜인 포드마저 GM마저도 하락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네. 실제로 뉴욕 증시에서 지금 저희 서학개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테슬라의 주가 하락이잖아요. 뭐 중국 내에서도 전기차가 지금 안 팔려서 박앤셀 중이다라는 시청자분의 의견도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현대차 기아의 하락은 전방위적인 자동차 업계 부진으로 봐야 되는 건지 향후 실적에도 그게 좀 드라마틱하게 보일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한국도 세일합니다. 네, 누가 문자 온 걸 보여주니까 네. 한 그 제일 비싼 모델로 한 900만 원 정도 할인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뭐 한국도. 프로모션처럼요? 네. 오. 근데 그런 거 있죠. 좀
우리 테슬라인데 이 정도 할인하니까 어떻게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할인을 한다는 얘기는 애플이 할인은 아직 안 하고 있죠. 네. 그걸 봤었을 때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서 할인을 대부분 잘 안 합니다. 그런 고가 정책들의 회사들은. 근데 할인이 들어간다는 거 이것도 조금 걱정은 테슬라 쪽의 걱정이 좀 되기 시작하는 부분들이겠죠. 게다가 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 2분기에 보게 되면 환율 효과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6,400억대가 넘게 잡혔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또 가장 환율이 좀 고점이었을 때였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 1,300원대다 보니까 그때 대비해서 만약에 2분기 대비해서 흐름을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뭐 10% 정도 감입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괜찮은데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현대차 입장 쪽에서는 영업이익 한 10조대까지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한 7% 증가인데 여기서 잠깐 눈여겨봐야 될 게 지난번 또 그 세타2 엔진 이쪽에 대해서 비용을 들어간 게 있었죠. 리콜이요. 그렇죠. 네. 리콜 따라서 이제 일회성 비용이 들어간 게 있는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보게 되면 올해는 훨씬 더 실적이 좋았을 텐데 그게 감익된 게 있을 거고 그 정도 수준의 내년이 결정된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또 일회성 비용이 감안이 안 된다고 해서 보게 되면은 내년은 올해보다 실적이 안 좋을 수 있겠다는 게 지금 반영이 되는 거죠. 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코스피 안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 그동안 버텨줬던 그 LG 엔솔이라던가 삼성 SDI마저 좀 부진한 상황 속에서 현대차 기아는 더 크게 좀 밀리고 있는데 앞으로 연말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이제는 또 연초를 바라봐야 되는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지 지금은 조심해야 되는 구간입니까? 오히려 기회로 볼 수 있는 구간입니까? 네, 앵커님 오늘 오후처럼 네. 이렇게 빨갛게 시장이 마무리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네, 대형주들 좀 힘내고, 근데 그게 그럴 기미가 전혀 안 보이고 있다는 게 좀 문제 같고요. 그냥 종목만 난리네요, 요즘엔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대형주 쪽에서 아직까지 내년에 대한 부담감을 그대로 안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결국 주가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못 가고 밀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반영이 되면서 막상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다, 네. 예상보다 덜 나왔다.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반영 이런 식으로 또 반대적인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 일단 지금 매수 타이밍을 가져가거나 뭐 전략을 짜기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요. 네. 한 단계 한 14만 5천 원대 정도가 다음 지지권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간다가 아니라 그 정도로 아직 주춤하면서 하향되는 흐름들이 또 전저점까지 깨지다 보니까 무겁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17만 원대 근처가 저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정확하게는 한 16만 7천 원대부터 저항으로 나오는 만큼 이 부분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좀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는 17만 원의 저항 그리고 14만 5천 원의 지지 그 안에 놓여 있다. 그리고 불확실성이 지금은 증가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 중국도 경험하는 재택근무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중국 관련 테마주들이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어요. 네. 꼭 우리 코로나19 그 시기 때 겪었던 순환매장하고 거의 비슷하게 테마주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뭐 진단키트 이어서 항생제 이어서 재택근무 원격 의료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면서요? 네, 파세요. 예. 지금 네. 말씀하셨듯이 테마가 이어지는데 과거 저희가 느꼈던 네. 그거 그대로죠.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어요. 데자부처럼 네, 이어지고 있는데 그 시세가 오래 갔었나요? 몇 주 정도만 갔던 것 같은데. 네, 마지막 대유행 때는 네. 환자 수가 폭증을 했었어도 그렇게 오래 못 갔습니다. 네. 그런 걸 봤었을 때 또 한국이 아니라 중국 얘기입니다. 그냥 뉘앙스가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하고 정체됐는데 거기서 뭔가 한번 좀 번쩍 일어나는 정도가 다겠죠. 길게 보실 테만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쪽에서 아무래도 그냥 낙폭이 컸기 때문에 움직이는 어떤 하나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을지 않을까 싶은데 막상 실제적으로 어떤 중국과 연계성이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회사는 한두 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바라보되 그 회사마저도 실적 변화가 크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그렇게 눈높이를 낮춰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리오프닝 이야기가 나왔을 때 사실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는 있잖아요. 네. 물론 막 그 폭발적인 증가는 아니어도 그래도 중국에서 그동안 봉쇄되어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무언가를 소비한다면 국내 화장품 회사의 확률이 이전보다 늘어나겠지라고 추측이 가능한데 전 오늘 이 온라인 수업과 재택근무 추세 이야기에 과연 국내 기업들이 정말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지금 중국에 진출되어 있는 기업일까? 이것에 대한 의구심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네. 어때요? 진짜 거기서, 그러니까 화장품처럼 진짜 거기서 원격 의료 그리고 뭐 재택근무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들이 오늘장 오르는 거예요? 그 회사는 딱 알소프트밖에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 일단 지금 한국과 일본 쪽에서 강자였었죠.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경험을 토대로 화웨이랑 손잡았습니다. 그래서 화웨이 쪽에서 그리고 또 오포 뭐 그리고 또 TCI 이런 쪽으로도까지 이제 확대가 되면서 뭔가 사업의 기회를 마련했는데 그게 작년 4월 달의 일입니다. 근데 지금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뚜렷한 성과가 안 나오는데요. 지금 왜냐하면 분기 실적 보게 되면은 일단 비대면 때는 가장 또 기업들이 강하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효과가 있었다. 근데 작년은 후퇴했는데 올해 분기 실적 보게 되면 확 줄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어느 정도 세팅할 거 어느 정도 또 다 투자할 거 어느 정도 했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지금 보니까 호주 쪽에서도 뭐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런 쪽으로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아직 뭐 계약을 맺어서 성과를 내한다라고 하는 게 안 보이다 보니까 네. 분기 실적이 이 정도 나오게 되면은 아직 기대감이 낮은 거겠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회사들이 이제 트렌드로 가고 이쪽도 하나의 백업으로 맞춰놓는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변화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 않고 수주도 없고 아직 특별하게 나오는 게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심리적인 주가 움직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도 그 재택근무 관련해서 일본에서의 강한 경험을 갖고 있던 알소프트, 또 중국에도 또 진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그래도 수혜주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실적단에서 역시나 성과가 아직은 미약했다라고 평가했잖아요. 그럼 알소프트의 경우에도 오늘장 이슈로 인한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게 가장 적합할까요? 네, 그냥 이렇게 올라갈 때는 기존에 좀 물리셨던 분들이 좀 빠져나오는 걸로 네.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 신규로는 여기서 사서 지금 더 간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 이슈가 많이 뉴스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네. 연관성은 많이 떨어진다고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좀 한정적으로 신규 매수는 그냥 안 하셨으면 요즘같이 종목들이 막 산발적으로 움직이는 단계 쪽에서 하나의 단기 테마 정도로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되고요. 네. 일단 주가도 오늘 움직이는데 한 5,000원대 이상으로 넘어가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무리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혹시나 4,500원대가 이탈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추세 빠르게 하향되는 쪽이기 때문에 좀 손절 쪽으로 손절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겠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거래 급증해서 이제 추세 전환이다라고 하는 기술적 분석만 보고 잘못하게 되면 이런 패턴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주의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또 그렇다고 이 중국에서의 리오프닝 그 추세를 완전히 무시하기에는 너무 관련주들이 한 번씩 시세를 분출해서 진짜 찐 수혜주를 한번 찾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혹시 네. 그런 관련주가 있을까요? 제 생각엔 예. 갑자기 중국어를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찐 수혜주는 네. 쉐쉐. 아. 네. 찐 수혜주는 KINX 같은 회사가 더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요. 네. IDC라고 하는 인터넷 데이터 센터가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한 번도 역성장이 없었다. 네. 그럴 정도로 계속 투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는 또 피델리티 자산운용에서 지분 계속 늘려갑니다. 그래서 7%대까지 올라와 있을 정도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나 기대는 훨씬 더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우리도 지난 카카오 관련된 사태 이후로 계속 또 보강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수주 기회는 높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서 근데 주가는 아직 뭐 강한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차라리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실적 흐름들 확인되고 레벨업에 따라서 꾸준하게 변화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INX를 오히려 눈여겨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갑자기 또 중국어가 나왔는데요. 네, 뭐 시키면 다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상황실도 도와주시죠.
배당 매력의 HMM을 산다? 오늘 HMM이 오르길래 뭐 때문일까 하고 봤더니 뭐 배당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오는 거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뭐 최근에 매각 이슈도 있긴 했는데 정말 배당 때문에 HMM을 삽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일단 지금 상황에서 어떤 실적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향후 실적이겠죠. 그쪽에 대해서는 작년이 워낙 급증한 실적, 올해는 생각보다 그거에 못 미치는 실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생각보다 배당을 많이 안 했습니다. 한 600원 정도 하다 보니까 아니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네. 배당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던 물음을 올해 좀 보여주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올해 지금 시가 배당률 한 5%대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직 공시됐거나 나온 상황은 아니고 그러면 거의 뭐 1,000원 가까이 한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 정도로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데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보다는 네. 어떻게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SCFI라고 하는 컨테이너 운임 지수 계속 하락세입니다. 여전히 하락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실적에 대한 내년 부분들도 올해보단 감익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 쪽에서 또 하나 물동량이 위축이 되는 경기 상황과 함께 위축이 되게 되면 여전히 어떤 피크아웃에 대한 시도는 나오겠구나라는 쪽인데 딱 이맘때 보통 나오는 게 숏 커버링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산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시고 신규 매수와 함께 앞으로 이제 HMM이 어떤 실적의 변화와 함께 이제부터 시작이야라고 보기에는 여전히 박스권 흐름이나 아니면 좀 정체된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부까지 움직였다 파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시 기다렸다가 저점대 부분 그렇다고 회사가 적자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 들어오게 되면 다시 사는 그런 전략이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숏커버링 쪽에서의 매수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배당도 이전보다는 더 높게 주겠지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글로벌 해운 운임이 2년 4개월 만에 최저치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국 리오프닝 이야기 나왔을 때 사실 네. 뭐 화장품주다 뭐다 이런 것보다는 BDI 운임지수 좀 오르지 않을까? 좀 물동량 증가하지 않을까? 하면서 노려보고 있었던 게 페노션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혹시 이번 중국의 리오프닝이 HMM이라든가 페노션에 있어서 약간의 좀 분위기를 좀 전환시킬 수 있는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요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까? 역시 경제 앵커님이십니다. 다행이네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이렇게 면밀하게 네. 찾아보고 공부하시면서 축구 보셨죠? 어제는. 네. 네. 피곤하실 것 같지만 그래도 맞아요. 네. 또 그걸 또 말씀하시네요. 네, 투자 아이디어는 계속 가져가시는 우리 앵커님 말씀처럼 BDI 지수가 지난 주말에 1,500까지 올라왔습니다. 항상 1,300대 중반 왔다 갔다 하던 게 네. 갑자기 여기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제 중국의 변화를 그대로 리오프닝이 됐었을 때 아직 당장은 아니지만 서서히 이제 준비하는 BDI 지수의 동향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컨테이너선보다는 BDI가 먼저 빠르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페노션이 그의 수혜를 받아서 조금 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로 주목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BDI 지수의 또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BCI라고 하는 지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철강석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철강 선물 가격 중국의 동향들 지켜보고 또 여러 가지 철강석의 변화가 상승하게 되면 거의 BDI가 따라 올라가는 추이가 나오거든요. 이런 거 같이 지켜보시면서 페노션을 관심 있게 보는 전략은 맞다라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페노션과 HMM에 대한 약간의 뉘앙스가 살짝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 HMM 지금은 차트를 봤을 때는 좀 조금씩 그래도 추세 하단을 좀 높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신규 매수하기엔 아직 좀 불확실한 자리인 건지 오늘 장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에 대해서의 투자 의견, 가격 전략 말씀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일봉상으로도 그렇고 네. 또 밀리지는 않는데 아마 이번 시즌이 시즌인 만큼 한 번 더 강하게 움직여서 한 23,000원, 4,000원대 정도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팔 자리를 한번 보셨다가 그러니까 비중을 줄이시는 거죠. 줄였다가 다시 흔들리게 되면 밑에서 보겠다라고 하는 전략. 근데 지금 흐름들도 지금 강하게 이제 서서히 상승으로 반전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주가가 급하게 이 부분을 깨고 내려가기는 아직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위쪽으로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한번 파시고 다시 밑에서 이 가까이 들어오는 또 지지권 쪽에 들어왔을 때 사는 전략이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MM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요. 오히려 관심 종목으로는 그럼 페노션을 보는 게 낫겠다. 빙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오늘 세 가지 상황실 함께 확인하셨고요.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